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2월 25일이네요. 벌써 이제 2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어요. 아침에 포근해서 어머님 아침 식사 전에 휠체어 산보 나갔는데, 이 앞에 한 100m 되는 그 곳에 2층 집에 또 가족 요양 하시는 분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여자분이신데, 가니까 차 닦고 있길래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분이 멈칫하더니 제 어머님은 가신 지 한 달쯤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이제 저희 어머님보다 올해 98이니까 한 살 덜 드신 분이신데 2층 계단을 이렇게 난간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분이었어요. 누가 뭐 직접 부축을 안 해도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안 지는 한 3년 됐고요. 아니, 한 달 전쯤 돌아가시다 하길래,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돌아가시다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순간 제가 달동네 살거든요. 근데 이 동네에 어머님보다 1살에서 5살, 10살 덜 드신 분들이 한 4, 5년간 한 5, 6분 돌아가셨거든요. 이 동네에서 저희 어머님보다 많이 나이 드신 분은 안 계시는데, 더 나이 어르신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거 보고 제가 좀 느낀 게 있어. 느낀 게 뭔 거니,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좌충우돌 하든 뭐 띄엄띄엄 가든, 지금 제가 이렇게 6년차 하고 있는데요. 횟수는 7년차인데 지금 제가 온 이 가족요양 이 방법이 그리 틀린 것은 아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고, 또 가장 강렬하게 저한테 아까 그 자제분하고 대화하면서 순간 제 뇌리를 엄습한 게 있는군요. 내가 이 말은 그분한테 못했죠. 못했는데 이 말이 불현듯 생각나더라고요. 당신은 당신의 어머님을 진정 존경했습니까? 이 말이 탁 나와요. 지금 제가 이 근자에 제가 가족요양 하면에 대해서 실수한 거, 큰 실수 3개하고 3개하고 내가 잘한 것 지금 5개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잠시 스킵하는 형식으로 강조한 것이 있는데, 부모님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날마다 저 계곡에 옹달샘에서 샘물 솟듯이 항상 새로운 의지와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대로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여자분, 그 자제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항상 피곤해 있고 뭔가 좀 다급하고, 조금 스트레스를 받지 않냐, 이런 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부모님을 모시면 이 정신 상태가 생활 처면에 녹아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가족요양의 질이 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양질의 서비스를 좀 먹게 되죠. 그렇다면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야, 어떻게 아무리 부모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를 모실 수가 있냐? 어떻게 똥오줌을
밑도 끝도 없이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분을 하루 24시간 맨날 그렇게 처리할 수 있으며 기타 등등 어떻게 할 수 있냐? 자기 삶을 포기해가면서 스트레스 받은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예. 저도 그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본질의 차이일는지 정도 차이일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불현듯 이게 한 4년 전 같아요. 불현듯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차피 이 생활을 탈출하지 못할 바에야 뭐 하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느냐.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 키울 때 스트레스 받아서 똥 치우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고 굶어가면서 자식 키웠겠나 이 말입니다. 아마 부모는 물론 뭐 즐겁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단언컨대. 왜? 자식이니까. 내가 굶어도 우리 새끼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부모 입장이라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그 절대 기하선상에서 자기는 굶어도 혹은 자기는 조금 먹더라도 자기 자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그 당시 우리 부모들은 상당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추정컨대 뭐 다 배불리 먹고 나만 혼자 못 먹고 자식을 이렇게 밥을 줘야만 하는 그런 환경 설정이라면 또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안전한 사나 쏟아지는 잠을 참고 추위를 참고 배고픔을 참고 부모들은 우리를 즐겁게 키웠는데 지금 내가 좀 이렇게 힘들게 부모님 몸 상태를 간호한다 해서 그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엄중히 따지면. 예. 솔직히 말할게요. 끝난 거예요. 안 하는 게 낫죠. 언제 사고가 어떤 형태로 터질지 모릅니다. 부모를 향한 존경심이 없다면. 존경심이 없다면 부모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미세한 부분에 부모님의 정신과 육체에 대한 변화를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 사소한 부분이죠. 어머님께서 식사하실 때 어물어물하고 계실 때 지금 밥을 드려야 되는가, 물을 드려야 되는가, 과일을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안 드려야 되는가, 이 판단은 그 미세한 부분이죠.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존경심이 없다면. 존경심은 수개월에 거친 통계치가 나도 모르게 내 머리에 쌓인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쌓여서 그게 내가 DNA화 돼가지고 행동으로 나온 겁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제가 차마 그분한테 지금 말을 못했는데 상당히 얼굴에 이렇게 항상 보면 좀 피곤해 있다, 지쳐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 결과론이죠.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곧 나에 대한 정답을 안내해주죠. 예.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이지 나도 오늘 누가 좀 해놓은 밥 좀 먹고 싶다. 손가락 깠다 하면 빨래하고 손가락 깠다 하면 밥이 되고 이 시대에 뭐가 힘들겠습니까? 많은 그걸 쌀 씻어서 밥솥에
앉은 그 힘마저도 없어가지고 오늘은 누가 좀 쌀 좀 비쳐서 밥 좀 얹혀주면 쓰겠다, 이 욕구가 막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하도 피곤해가지고. 그럴 때 저는 그 어릴 때 밑도 끝도 없이 찬물 먹고 먹어가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정신없이 부산하게 움직이며 제비처럼 이 저 집 들락거리며 혹시라도 먹을 거 있으면 이 호주머니 여기 싸서 우리들에게 달려와서 저희들에게 먹였던 그런 어머님을 생각하면 피로는 감히 접근을 못하죠. 예. 그분은 저한테 참 고마운 분이었어요. 그분은 항상 이렇게 안지 3년 됐는데, 그분도 이제 형제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꼭 그 놔뒀다가 특히 배, 사과 이런 걸 저를 많이 줬어요. 농산물이 지금 비싸요. 요즘 배 한 개 6,000원, 7,000원 하던데요, 슈퍼에서. 그런 걸 저한테 막 2개, 3개씩 줬어요. 우리 어머님 갈아서 드리라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은 별로 못 해드렸죠. 항상. 그래서 죄스러운 마음으로 항상 그분이 건강하고 참 즐겁게 따님하고 잘 사시기를 바랐고, 어제 밤만 하더라도 가다 보니까 불이 써졌어요, 2층에, 그 집 2층에. 그래서 잘 계시구나 하면서 제가 그 힐트 산보 오면은 그 집 앞으로 항상 지나가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렇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이 동네에 내가 보기에 제가 아는 95세 이상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진짜 그분 어머님이 병원에 그 뇌출혈로 아마 쓰러지신 것 같아요. 뇌출혈을 해가지고 약간 그 신경마비 온 것 같아요, 한쪽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미 돌아가셔버렸는데 뭐라 하겠습니까만,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혼수 상태에서 37만에 깨어났잖아요, 94살 때. 94살 때 여도 감염으로 인해서 고열로 인해 가지고 의식불명이 됐어, 37일 동안에.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병원은 의료진마저도 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대로 내가 표현할게요. 이제 살 만큼 사셨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저한테. 정말 속에서 저는 부하가 끓어오르죠. 그 말만 딱 따옴표 해가지고 과시를 하면은 별로 그렇게 무리한 말은 아니죠, 94살이니까. 근데 저와의 추억을 생각하면 절대 저는 어머님을 이대로 돌려보낼 수 없어서, 그때부터 저는 어머님을 엄청 주물러 드렸어요. 엄청 주물러 드리고, 의식불명인 상태로 눈 감고 하루 내에 이렇게 있어도 제가 계속 말을 했죠, 말을. 어머님이 듣든 어쩌든 어찌됐든 간에 조상님이 도왔는지 하늘이 도왔는지 모르겠으나 37일 만에 의식은 깨어났는데 이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목도 못 가누고 허리도 못 가누고 밥은 코로 드시고.
예, 하여튼 간에 이대로 부모님을 아버님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어머님마저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다. 오로지 그 생각 하나만으로 계속 주물러 드리고 이게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못 하시니까 물을 계속 입으로 코로 식사를 하시지만 물은 입으로 조금 드리니까 물을 삼켜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관을 빼고 이제 미음을 입으로 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미음은 잘 드세요. 밥은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혹자는 뭐 있는 그대로 그래 너 잘났다 너 그렇게 잘 모시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진짜 자기 부모님을 말로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모시는데 혹시라도 좀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그 방법을 갈구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꼭 이 말 하고 싶어요. 당신은 진짜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온 몸을 감아야 나머지가 나옵니다. 그게. 나머지 말들은 사실상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존경심 하나. 내가 죽더라도 부모님을 그야말로 행복하게 자연사하는 그 순간까지 말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앞도 못 보고 이런 부모님을 참 깨끗한 환경에서 위생적으로 맛있기보다는 즐겨 드시는 음식을 최하로 제공하겠다 이런 그 독립투사 같은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아마 가족여행은 어머님 큰 소리 치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아침 식사하시고 침대 눕혀놨는데 엄니 왜? 엄니 왜? 엄니 왜? 뭐냐냐? 나 엄니 청소하고 있어요. 너님 잘난다. 예. 얘가 우리 집에 왔어. 얘가 우리 집이야. 얘가 우리 집에 왔어. 뭐나? 얘가 우리 집이에요. 집에 왔어요. 뭐나? 얘가 우리 집이야. 아니요. 예. 엄니, 나 청소하고 얘가 계세요. 가만히 계셔. 청소하고 올게. 알았죠? 내가 나. 응? 너는 엄마. 예, 얘가 우리 집이야. 집에 왔어. 요양원에 가실 때 충격이 지금 10년을 좌우하고 있어요. 아직도 얘가 요양원인 줄 알고 집에 갈란다고 저렇게 불안해 하십니다. 굉장히 불안해 하세요. 지금 이걸 제가 내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라고 제가 강조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제가 그 큰 실수를 이제 얘기했죠.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냈던 거. 두 번째, 부득이 요양원에 낮추자. 그러면 요양원에 보낸 이후로 한 1년 동안은 최소한 1년은 어머니의 정신과 육체에 대해서
추적 관찰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부득이 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셨다가 다시 집으로 와서 가족 요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대체로 부모님들이 90을 넘으면 자제분들이 이제 환갑을 다 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인생하고 부모님 인생하고 관계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나와 부모님 관계를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온 거니? 나와 배우자와 관계, 우리 남편과 마누라하고 관계, 자식과의 관계, 나와 형제 자매하고 관계, 조금 더 이제 펼치자면 나와 내 사업, 내 자신의 인생과의 관계가 이제 서로 섞어지기가 돼가지고 화학 반응을 보여요. 그 속에서 아름다운 이 정신을 가지고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관계를 제가 2년 동안 정립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큰 실수죠. 예. 저는 그나마 2년 후에는 내가 이 진흙탕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예. 이게 벗어나도 상처뿐인 영광으로 상처를 많이 입은 상태에서 제가 벗어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우리 형들과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우리 마누라하고는 별거하게 되고, 우리 자식들하고도 약간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머니를 바로 볼 수가 있었어요. 거꾸로 내가 우리 형님하고 관계를 소원해하지 않고 우리 자식하고 관계도 원만하고 우리 마누라도 별거하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인간이니까 우리 어머니는 못 모셨을 것 같아요. 왜? 이 세계가 저를 갉아먹어요. 저는 형제 자매하는 축복 속에 또 부부가 화합해서 나가서 손주들이 할머님을 갖다가 정신적으로 떠받들어진 환경 하에서 가족여행 하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늦게나마 피 질질 흘리고 상처 투성이에서 내가 지역 땅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 어머님을 아주 맑은 정신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물론 2년 걸렸죠.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또 내가 죽을 때쯤 과연 내가 그때 선택을 잘한 것일까? 혹은 우리 부모님이 맨정신이었다면 나의 이 선택을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너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다소나마 혼동이 있죠.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저는 안 거예요. 저는 다시 이 환경 설정에서 선택하라면 이 길을 선택할 겁니다. 저는. 그립죠. 왜 안 그립겠습니까? 저도 피부치가 그립고 마누라 보고 싶고 새끼들도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렇게 앞도 못 보고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식사도 못 하시고 대소변도 못 꾸리는 어머님을 제가 그렇게 지금처럼 모시지 않고 남들 허덕기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흔히 이제 여자들은 그러죠. 우리 마누라도 그랬어요. 나하고 어머님 둘째라 선택을 해라. 참 재밌는 말이죠. 네. 원래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질문은 해서는 안 될 질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이 질문을 우리 마누라한테도 해서도 안 돼요. 왜? 둘 중은 서로 배타적일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 안 와서 장담 못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신 부모님 아프면 가서 부모님 보살펴 드려. 나도 틈나는 대로 갈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는 그럴 거예요. 아마. 내 인생이 그랬습니다. 근데 나와 마누라와
엄마 중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누가 더 중요하냐, 우선시되냐. 세상 천하에 하늘 아래 자기 하나를 자기 남편을 귀하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정상인치고 자기 부모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다 두고 누가 1번, 2번이냐 이렇게 굳이 따진다면, 굳이 서열을 매긴다면 저는 부모라고 봐요. 이유는 부모는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우리 근본이기 때문에 그러죠. 말이 좀 옆으로 센 것도 있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나의 정체성을 2년 만에 확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화롭죠. 내 자신이 정신이 맑고 이 맑은 눈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가정요양을 하니까 내 자신이 가족 요양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막 피곤하던가 육체가 피곤하진 절대 없어요. 내가 내 일 때문에 피곤했지, 부모님 뭐 똥오줌 치우고 빨래 오고 뭐 부모님 주물러드리고 힐링 산보하면서 내가 피곤한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힐링 산보하고 빨래하면서 내 몸과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더 육체가 단련됐으면 됐지 피곤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내가 또 잘한 것은 앞서서 말했습니다만 시간 나오니까 몇 개 정리를 하죠. 내가 프로자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잘한 것 세 번째하고 관계됩니다만은 내가 2년 후에 내가 느끼나마 나의 정체성, 나의 가족 요양, 이 나와 어머니 민석이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 세 번째는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 네 번째는 그로 인해서 어머님을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이상 주물러 드렸다는 것. 지금도 그러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식사를 조금 들어도 물을 드리고 주물러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은 말은 안 하죠. 특히나 저희 어머님은 앞도 못 보시고 음파는 들어도 그걸 해독을 못 하시고 저하고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의 욕구를 내가 몰라요. 등 긁어달라, 목욕하고 싶다, 물 달라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배고프다 이 말을 못 해요. 그러면 제가 어머님의 어떤 객관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봐서 내가 미루어서 그 어려운 주관식을 내가 풀어야 돼요. 이것도 그나마 내가 단연간의 통계치를 봐서 그나마 좀 맞춰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훨씬 편하죠. 예. 대변, 소변 어머니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면 지금 화장실 가려고 하신다. 어떤 행동을 하시면 등을 긁어달라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하시면 나를 좀 일으켜달라는 것이다. 이걸 내가 이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60, 70%는 맞춰요. 그러니까 훨씬 편하죠. 예, 그게 양질의 가정 요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오늘은 아침에 산보하면서 저에게 많은 그 의지가 되고 같이 가까운 거리에 또 어머님은 나이도 비슷하니까 많은 의지가 됐었는데, 그리고 나한테 정말로 사과도 주고 배도 주고 어머님 갖다 드리라고 참 좋은 분이셨는데 그분 어머님이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내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다. 내가 교만하지 말고 정말 어머님을 좀 더 존경하는 마음으로 좀 디테일 부분에 다시 한번 신경을 써야 쓰겠다. 이런 마음을 새삼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 앞에 녹두리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우리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종교는 없어요. 없는데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온 그 추억들이 저는 종교예요. 예. 그 추억들이 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게 저는 이런 추억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서는 안 될 길을 저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종교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데요. 이런 부모님하고 추억이 없는 분들은 좀 종교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 싶고요. 제가 이 앞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잘 되기만을 바라서도 안 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남이 내 의견에 찬성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나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그야말로 진인사 대천명 하겠나라고 내가 엄청 했어요. 낮이나 밤이나. 근데 하늘이 나를 버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했는데, 아니 나의 지난 성적으로 보자면 내가 분명히 합격했는데 내가 떨어져. 하늘이 버린 거죠. 예. 우리 전체에서 학년 600명 중에 우리 학교가 평소에 어떤 학교에 그 지역 최고 고등학교에 한 50명 들어가는데, 현역이 재수 빼고 나는 20만 안에 들었다 하면 들어가야 맞잖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있어요. 그렇더라도 예. 그렇더라도 하늘을 절대 의심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저의 어머니를 모신 때 제가 아주 강하게 제가 체크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의지로 풀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상 자기가 그 환경에 처하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내가 바보 같고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워낙 할 말이 많으니까 제가 다음번에 혹시 기회 있으면 또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영혼을 남기자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일 하고 잠을 안 자고 고민하고 땀 흘리고 이러고 했어도 하늘이 나의 뜻을 받아주지 않는다 해서 하늘의 뜻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느낀 겁니다. 그게 사실 이 말은 굉장히 할 말도 많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막상 어떤 상황이 닥쳐서 나에게 상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가혹한 처벌이 돌아왔을 때 거기서 당하는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역사를 두고 보자면 그런 사람 많아요. 억울하게 이조시대 때 유배가거나 뭐 삭탈 관직 당하거나 심지어는 온 가족이 멸문제 당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억울하게. 그렇다 해서 그분들이 정권에 한거했다면 더 나빠졌겠죠. 정철이
쓰는 편지 중에 나는 이 문구와 이 땅에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그 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죠. 아들아, 네가 쓰는 내용이 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네가 뭐 약점을 잡히지 않게 하거라, 막 이런 류 그 내용이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딱 듣고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사실 내가 그 무렵에 그 회사에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 사회에 대한 원망이 엄청 제가 많을 때였어요. 근데 정철이 그 유배지에서 아들한테 편지를 쓸 때 그 말을 할 때 정철은 참 얼마나 마음속으로 고통이 심했고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교육 하시는 분들,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늘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게 됩니다. 예. 그것은 곧바로 가족 요양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다. 예. 내가 어제 잠 한숨 못 자고 부모님 음식을 끓이고 지지고 볶고 청소하고 뭐 했다 하더라도 이 지구에서 나만큼 부모에게 더 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랬다 하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 이것이 하늘의 입장에 봤을 때는 간에 기별도 안 찰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는 너무나 해법이 복잡하죠.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많이 그런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잠시나마 저에게 큰 일단 그 심리적 위로가 됐던 어떤 분이 저하고 직선거리를 100m도 안 되는데요,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분에게 참 명복을 빌었습니다. 명복을 빌고 또 마침 또 그 앞에 슈퍼 아저씨가 제 또래인데 거기도 또 어제까지 멀쩡한 분이 또 갑자기 돌아가셨더라고.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빨리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가, 멀쩡했는데. 그랬는데 그 두 분도 그분도 또 100m도 안 되는데 돌아가신 것을 보고 내가 조금 더 디테일 부분에 집중을 해야겠다. 그러려면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가짐을 되새겨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좀 녹두리를 깠습니다. 2026년도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축구선수와 볼을 두려우면 안 되죠. 예, 나에게 모두 달라, 내가 다 처리하겠다, 그런 욕구에 찬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계속 헛소리 하시는 거 가봅시다. 이렇게 어머님께서 이렇게 집중을 못해요. 주무실 때도 푹 주무셔야 되는데 계속 헛소리를 하시네. 다음에 뵙겠습니다.